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에 관련되는 통신 방식 중에 여러 가지 그 변조 복조 내용들이라든지 어떤 통신에 기본되는 여러 가지 통신 방식에 관련되는 내용을 쭉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장은 아날로그 변복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날로그 통신 방식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선 통신이 됐든 무선 통신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보를 많이 보내야 되고 또 멀리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빨리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는 전송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내가 보내려는 정보를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변조 아니에요? 변조.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왜 변조를 해야만 됩니까 하는 변조의 필요성. 이것은 나중에 면접 시험 볼 때도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변조의 필요성을 먼저 쭉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변복조에 관련되는 겁니다. 실제 내가 보내려는 정보도 전부 아날로그 정보입니다. 그렇죠? 음성이나 영상 정보, 전부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이런 정보를 어떤 사인파라는 이제 반송파, 우리 고주파, 캐리어라고 하죠. 캐리어. 여기다 실어가지고 변조시켜서 멀리 보내서 수신 쪽에 복조를 하게 되는 아날로그 변복조가 되는 아날로그 통신 방식에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그 변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깊게 설명 안 해도 뭐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알죠. 고주파에 어떤 정보를 쏙 실어가지고 보내는 게 변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저주파는 파장이 워낙 길어서 안테나를 만들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주파는 파장이 짤막하니까 안테나가 짤막해서 아주 이득도 좋고 방향성이 좋은 안테나 만들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팍팍 쏘아서 멀리 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테나의 소형성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안테나를 짤막하게 소형화시켜가지고 안테나를 소형화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 멀리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장거리 통신 수행이 드디어 가능해졌다. 왜? 변조를 했기 때문에. 변조 안 했더라면 어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안테나부터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테나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유공간 매체로 원하는 대로 팍팍 전파를 멀리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테나의 실용성, 자그마한 안테나를 만들었다. 왜? 고주파는 파장이 짧으니까 고주파에다 정보를 실어서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변조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통신 수행이 가능해졌고 발사가 상당히 용이해졌다. 그렇죠? 안테나가 준비되니까 원하는 대로 팍팍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멀리 통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조를 시켜서 멀리 보낸다 이 말이죠. 멀리 보내는 거지. 멀리. 그렇죠? 그리고 많이 보내야지. 많이 보내야. 그렇죠? 그리고 빨리 보내야지. 빨리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변조 때문에 가능해지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고주파는 파장이 짧아서 바짝바짝해요. 고주파는. 그렇지? 빛의 성향을 한번 보세요. 빛이 굉장히 높은 고주파 아니에요? 빛이 직진성이 강해서 곧장 가려고 하죠. 우리 레이더 통신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파에 굉장히 높은 전파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파장이 짧으니까 직진성이 강해서 곧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사가 돼서 반사성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명중할 수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 고주파를 이용했다는 말은, 변조를 했다는 말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전파를 고스란히 그냥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정된 전파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는 직진성이 강해서 곧장 가주겠지. 그러니까 전송하는 도중에 손실도 굉장히 작다, 간섭도 굉장히 작다, 곧장 가니까. 잡음도 굉장히 작다, 곧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실도 작고 간섭도 작고 잡음도 작고, 또 어떤 외부 영향, 패딩 영향도 작게 받고. 그래서 나중에 수신 쪽에서 신호를 복원했더니 SMB가 굉장히 향상이 되는 좋은 통신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기는 한 줄로 썼지만은 지문은 4개입니다. 손실도 작고 간섭도 작고 잡음도 작고 또 외부 영향, 패딩도 작고, 그래서 SMB는 커지는 좋은 통신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다중통신할 수 있어. 다중통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매체 가지고 통신 채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집결시켰습니다, 여러 사람을. 이게 자유공간이 전부 매체 아니에요? 자유공간을 공유 매체로 해서 통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B라는 사람도 큰 목소리로 지르고, C라는 사람도, D라는 사람도 큰 목소리로 막 소리 질러봐. 어? 소리 지르면은 A라는 사람 입에서 B라는, C라는, D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내용은 틀려도 정기적인 신호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 가지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이크 줄에서는 300Hz에서부터 3.4kHz의 주파수가 낮은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에서 나오든 전부 그 300Hz에서부터 3.4kHz의 그 저주파 신호는 동일한 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대방이 있다고 해봐. A, B, C, D가 있다고 해봐. 그렇지? 그러면 A, B, C, D 이 사람은 이 사람 입에서 나왔는지 이게 누군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왜? 똑같은 어떤 주파수 신호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쪽에 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FM 방송할 때, TV 방송할 때, 요 A라는 사람을 89.1MHz라는 캐리어, 89.1MHz라는 고주파에다가 싹 A를 실어버립니다. A라는 사람 목소리를. 그래서 89.1MHz 고주파로 요 A라는 사람 목소리를 실어가지고 안테나로 팍 쏘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또 이만큼 간격을 띄어서 간섭 없는 게 좋으니까 B라는 사람은 캐리어 주파수 2번을 쓰는 겁니다. 91.9MHz에다가 B라는 사람 목소리를 실어가지고 91.9MHz의 고주파를 팍 쏘아주면, 또 C라는 사람은 104.5MHz라는 고주파를 사용하고, 뭐 이 사람은 95.9MHz를 사용하고, 이렇게 한 10개 정도 주파수가 서로 다른 주파수 쓰면서 요 보내려는 요 정보를, 아날로그 정보를 요 안에 실어가지고 변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9.1메가, 91.9메가, 104.5메가, 95.9메가로 쏘아버리면 이 공유 매체를 가지고도 섞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4, 5명, 6명의 여러 정보들이 이런 주파수 달리해서 이제 막 이 안으로 들어오면 C라는 사람은 필터 가지고 95.9메가만 들어오세요 해버리면 이 사람만 교신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또 이 사람은 104.5MHz만 들어오세요. 그래버리면 요거만 쏙 이제 들어와서 이제 통신 채널이, 전화 채널이, 방송 채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렇게 변조를 해버리면 이 자유공간의 공유 매체를 가지고 이제 여러 채널이, 한 10여 개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다중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좀 달리해가지고, 달리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고스란히 실어주는 변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중화시키는 것을 FDM이라고 해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 그렇지? 그래서 FDM은 아날로그 정보가 들어가는 변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변조를 시켜가지고, 아날로그 신호가 이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만 달리해서 이게 프리퀀시 주파수를 디비전 분할시켜가지고 멀티플렉싱 다중화한다 그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FDM 다중화를 할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다중통신할 수 있다는 맞는데 TDM 다중통신한다 하면 틀려. 이건 틀린 거예요. TDM이라는 것은 1010 그 자체를 시간을 쪼개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끼워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디지털 정보 그대로 보내주는 다중화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지.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실어주되 다른 주파수 쓰면서 변조를 시키는 다중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조 필요성 중에 다중통신할 수 있다 그 말은 TDM 다중통신이 아니고 FDM 다중통신할 수 있다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유공간이라는 매체도 고주파를 툭 던져버리면 손실 없이 그냥 목적지로 싹 싣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공간이라는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내가 보내려는 정보를 바꿔준 거예요. 즉 고주파 형태로 신호를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주파 신호가 자유공간 매체에서는 손실 없이 그냥 매칭이 돼가지고 그냥 목적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조의 정의는 어떤 보내려는 신호를 자유공간이라는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매체에 매칭을 시키는 기술이다. 매칭. 그러니까 자유공간이라는 이 매체는 고주파를 좋아한다 그 말이지,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신호를 높은 주파수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게 변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공간이 좋아하는 매체에 매칭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주파는요 전부 안테나도 짤막해지지만은 부품 소자도 다 소형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변조를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시스템의 소형화도 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요거 하나가 좀 헷갈릴 수 있죠. TDM이 아니라 FDM 다중화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의해서 이제 변조의 필요성부터 이제 쭉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조로 들어가면은 아날로그 변조에 AM이 있고, 그렇죠? FM이 있고, PM이 있지. 그렇죠? AM, FM, PM. 근데 PM은 FM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같다. 그럼 AM하고 FM이 있어. 그럼 AM하고 FM이 어느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FM이 좋습니다 하면 그건 틀려. AM도 좋은 게 있어요. FM은 잡음이 작아서 음질이 좋지만 복잡하죠. 그리고 FM 방식으로 통신하려면 사용하는 반송파, 고주파는 100MHz 대역이 돼야 돼. 왜? FM은 대역폭이 넓어야 교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AM은 1MHz, 1000kHz 정도의 반송파만 있으면 AM으로 통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기가 쉽고 가격이 싸고, 그렇죠? 주파수가 아주 높지 않은 주파수를 쓰더라도 AM 변조시켜서 멀리 통신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 대신 자분투성이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의 장단점이 있지. FM은 복잡하고, 그렇지? 복잡하고 구성이 복잡하죠. FM은. 그 대신 잡음이 작고, FM은. 근데 AM은 자분투성이지만은 구성이 간단하고, 그러니까 서로 하나의 장단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이점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테니까 이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AM 중에도 여러분들 AM 그러면 DSB라는 것 좀은 알지? 더블 사이드 밴드, 상측 파대 하나, 하측 파대 하나. 그래서 그 측파대에 정보가 실렸으니까 그걸 보따리에 묶어가지고 반송파 캐리어가 양쪽 어깨에 실어가지고 탁탁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DSB LC라고 하지, 캐리어, 라지 캐리어 고스란히 반송파도 들어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TC라고도 합니다. 토탈 캐리어. 캐리어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보통 DSB LC, DSB TC를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M 방송국에서 쓰는 것이 바로 이런 AM 변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측파대만 덜렁 보내는 AM도 있죠. 싱글 사이드 밴드, SSB 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 한쪽 측파대만 덜렁 보내는 거. SSB. 그러니까 이것은 대역폭이 이거에 비해서 반만 드니까 잡음도 반만 들어오겠지. 그리고 어떤 패딩 현상도 반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MB가 상당히 좋아지는, 또 전력도 작게 소요가 되는 소전력으로 SMB가 좋아지는 양질의 통신이다 하는 SSB도 있어요. 그렇죠? 소전력으로. 잡음도 작게 들어오니까 SMB가 커지니까 양질의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SSB도 있어. 그런데 이것은 상측파대, 하측파대 두 개를 다 보내는 거고, 이건 상측파대 하나만 덜렁 보내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 VSB라는 거 있지? 잔류측파대 방식이라는 AM도 있죠. 이건 하나 반 정도 보내는 겁니다. 상측파대하고 하측파대 일부만 보내는 거. 그러니까 하측파대 일부를 잔류시켜서 안 보낸다 그래서 잔류측파대 방식, 베스티저 사이드 밴드라는 이런 AM도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한 어느 게 대역폭이 가장 넓습니까 하면 이게 넓지. 그 다음 요놈이지. 그 다음 요놈이 가장 대역폭이 작지. 전력도 어느 게 가장 커야 됩니까 하면 요놈이지. 그 다음 요놈이지. 요놈이지. 그렇죠? 그리고 SMB가 어느 게 또 좋아집니까 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특성 비교하는 것들이 묶어서 공무원 시험지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꼭 묶어서 비교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이런 AM의 종류를 이제 문제 풀면서 쭉 풀어나가면 쉽게 해결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FM에서는 영원한 시험 문제가 뭐지? FM의 특징하고 FM의 대역폭 계산하는 공식. 그렇죠? FM은 어코디언을 생각하면 되죠. 어코디언. 반송파의 주파수를 넓혔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니까 결국은 이 대역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하니까 대역폭이 넓게 챙겨져야만 정보가 실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이 넓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FM의 단점이에요. 이건 대역폭이 좁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전부 문제 풀면서 공부해버리면 아주 심플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AM, FM 다음에 이제는 이제 아날로그 AM, 아날로그 FM 다음에는 이제 무선, 이제 송수신 기기 있죠. 기기.
무슨 기기, 뭐 FM 같으면 프리엠파시스나 디엠파시스 하는 거 있죠. 이런 기기, 기기 내용을 깊게는 시험 문제 내지 않아도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기기 내용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통신이론에. 그래서 기기 내용까지 싹 공부하면 아날로그 통신의 전부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열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괄적인 것들은 이론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연결시켜 나가면서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변조의 개념을 가장 설명을 잘한 것을 고르세요. 자, 변조의 정의라는 게 뭐지? 변조의 정의라는 것은 자유공간이라는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내가 보내려는 신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Hz에서부터 3.4kHz의 저주파의 음성 신호를 높은 고주파 쪽으로만 자리 이동을 탁 해놓은 게 바로 변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4번이 가장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채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전송이 되도록 이제 신호를 변형시켜 준 겁니다. 즉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신호를 변형시킨 것, 즉 고주파 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것, 그게 변조입니다. 자, 이번에 변조에 대한 설명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것, 잘못되어 있는 것은 3번 시간분할 다중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틀렸죠. 다중통신을 하기 위해서 변조하는 건 맞지만은 TDM이 아니라 FDM, 주파수 분할 다중통신 하기 위해서 변조한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1번은 이해가 되고 1번 이해가 되고 그리고 2번 변조 신호에 따라서 즉 신호파에 따라서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킨다든지 또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화시킨다든지 또 반송파의 위상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AM, FM, PM을 설명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변조 신호의 스펙트럼이라는 건 주파수로 나타낸 정보예요. 그러니까 변조 신호라는 것이 신호파 아니에요? 신호파, 변조파, 신호파, 음성신호. 300Hz에서부터 3.4kHz의 어떤 저주파의 정기적인 신호가 이제 음성신호입니다. 근데 이런 저주파는 안테나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고주파 쪽으로 싹 이동해서 고주파에 실려가지고 보내버리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이 안테나도 짤막해지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의 낮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낮은 주파수 신호를 높은 쪽으로 자리만 옮겨놓은 것이다. 그렇지?